왔어요. 소리야. 아이 좋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겨울철 낚시에 가성비가 좋은 루어를 찾는다면 과연 어떨 게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겨울철에 수온이 낮은 시즌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 어떤 루어냐, 숟가락 스푼 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은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숟가락 가격은 700원입니다 개당. 여러분들 겨울철에 메탈 바이브나 메탈 지그 아무리 싸도 뭐 3,000원에서 뭐 5,000원, 비싼 거는 뭐 2만원까지 하는데, 이 스푼 루어 같은 경우에는 워킹 낚시, 도보 낚시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 더 감안을 한다라면 좀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채비를 찾다가 다른 루어들보다 요 스푼 루어만큼 가성비가 좋은 루어가 없습니다. 자, 이 스푼 루어의 장점 첫 번째, 멀리 날아갑니다. 저는 지금 베이트 미디움 로드 기준 14g 짜리 스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캐스팅을 하면은 한 40m 50m 정도는 그냥 쭉쭉 날아갈 만큼 캐스팅이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스푼 루어에는 트래블 훅이 달려 있습니다. 겨울철에 예민한 베스들, 입질이 짧은 베스들, 툭 건드려보고 마는 그런 베스들한테 어느 정도 입걸림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래블 훅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루어죠. 자, 스푼 루어의 장점은 멀리 날아가고 보다 빠른 탐색이 가능하고 트래블 훅이 달려 있어서 입걸림이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그런 루어라는 거죠. 자, 스푼의 운용 방법 바로 두 가지 정도, 크게 여러분들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폴링 액션, 스푼이 천천히 가라앉을 때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푼의 폴링 액션을 만들어주는 리프트 앤 폴, 그 동작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앤 폴 액션,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입질이 전체 입질의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라인 여유줄을 많이 주고 떨어질 때 입질을 기다려 봅니다. 자, 수심을 한번 확인합니다. 제 스푼은 1m 들어가는데 2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하면서 라인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대략적인 수심을 확인을 하고, 자, 떨어질 때 입질을 한번 노려보고 입질이 없습니다. 스푼은 바닥에 가라앉았고, 그러면 들어 올리고 다시 들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다시 천천히 가라앉는 폴링, 요때 입질을 기다려 봅니다. 다시 들어 올리고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들어 걸렸네요. 이 리프트 앤 폴, 낚시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떨어질 때 입질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날은 바닥권에서 느리게 감을 때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입질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 액션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운용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낚시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 리프트 앤 폴 방법은 여러분들 캐스팅을 하고 발 앞에까지 올 때까지 계속된 떨어뜨림, 계속된 폴링 액션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수온이 낮은 시즌에는 발 앞에는 고기들이 잘 없죠. 그래서 이런 스푼을 운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소에 리프트 앤 폴 들어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폴링 액션을 몇 번 만들어 보고 입질이 없으면 빨리 회수를 하는 게 바로 채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스푼의 가격이 싸긴 하지만 그래도 수질오염이나 혹은 또 낚시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밑걸림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난 이후에 채비에 운용을 하시면 보다 즐겁게 낚시를 할 수가 있겠죠. 저 두 가지의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 바로 스위밍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인 스위밍의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링 액션이라고 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을 바로 스푼의 폴링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더, 스위밍, 유형을 시키는 액션. 내가 원하는 수심층에, 예를 들어서 베스가 지금 3m권 정도 수심층에 있다. 그러면 스푼을 가라앉히고 난 이후에 스푼이 떠오르지도 혹은 가라앉지도 않는 그 3m권을 유형시키기 위한 기법, 바로 스위밍 기법. 캐스팅을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3m권에서 릴링을 하는데 여러분들 릴링의 속도는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스푼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적절히 공략이 안 되기 때문에 떠오르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그 속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겨울철에 낚시가 이렇게 해보면 베스들이 늘 바닷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날씨가 좋은 날은 어느 정도 태양빛이 투과가 되는 그런 깊이까지 부상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떠있는 베스들에게 수평적인 유형 액션, 스위밍 액션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노릴 수 있는 채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메탈 바이브나 그 다음에 댐건이라면, 보팅이라면 알라바마 리그, 혹은 워킹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가성비가 좋은 스푼루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푼루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중층에서 스위밍 감는 동작만 해도 입질이 잘 들어오는 상황이 곧잘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스푼에 가라앉는 속도는 2초에 1m. 내가 지금 3m권을 노리자고 한다면 6번 정도 카운트를 하고 그 상황에서 여유줄을 좀 주고 난 이후에 가라앉지도 떠오르지도 않을 느린 속도로 릴링을 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3m 50권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정확하게 네가 재봤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낚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확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데이터를 본인만의 내 루어가 가라앉는 속도, 요런 데이터를 갖고 낚시를 하시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항상 낚시를 하시면서 내가 노리는 수심층 혹은 고기가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날 상황에 맞게 물고기에 입질이 들어오는 수심층을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과 그리고 많은 입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4m 50권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4m 50권을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
밑걸림이 안 생기는 거 보니까 여기는 수심이 5m가 넘는 것 같아요. 자, 그날 스푼을 운용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입질이 들어오는지 혹은 중충 떨어질 때 입질이 들어오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바닥권에 장애물에 바짝 붙였을 때만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도 생기고, 또 어떤 날은 떨어질 때만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죠. 지금 이제 바닥권에 스푼이 거의 그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증거가 지금 밑걸림이 지금 생기죠. 여기 수심은 한 5m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수심이 5m니까 대충 공략 수심대는 정해져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 고기가 붙어 있을 만한 장소를 스푼을 가지고 빨리 캐스팅을 해서 최대한 많은 캐스팅을 통해서 빠른 탐색을 하고 나서 반응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장비는 지금 베이트 미디움 로드, 아이로드의 저크 베이트 로드입니다. 라인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카본 10파운드, 10파운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스푼의 무게는 지금 14g짜리 스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장비가 만약에 지금 베이트 로드가 아니고 스피닝 로드라면 10g 이하로 스푼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캐스팅을 하거나 혹은 고기를 걸어서 랜딩 끌어올릴 때 조금 더 손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스푼을 사용을 하실 때 스피닝 로드로도 14g짜리를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라인도 그만큼 두꺼워져야 되고, 라인이 그만큼 두꺼워진다라면 비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스푼을 사용을 하실 때 스피닝 기준 라인은 한 6파운드에서 8파운드 사이, 그리고 스푼의 무게는 10g 안쪽, 베이트 기준 라인은 10파운드에서 12파운드 정도, 그리고 스푼의 무게는 10g에서 18g 정도 사이, 로드는 너무 뻣뻣하지 않은 팁이 부드러워서 트래블 훅에 걸려도 살점이 뜯어지지 않을 만큼 로드가 부드러운 레귤러 타입의 미디움 정도 되는 로드로 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입걸림을 좋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기본적으로 스푼은 강계, 하천, 수로 이런 수심이 얕은 장소보다 저수지의 제방권이나 댐의 곱부리권, 댐의 물골, 채널인근 이런 장소에 수심이 어느 정도 깊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쓰시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또 수심이 얕아도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수심이 얕으면 얕을수록 내가 그 공략할 수 있는 수심층,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폴링 바이트가 대부분이라면 수심이 얕으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버리겠죠. 뭐 1초, 2초만 되면 바닥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밑걸림만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고 저수지의 제방권이나 혹은 뭐 취수탑 그리고 직벽권 이렇게 해서 고기들이 어느 정도 장애물을 의지하고 떠 있을 만한 그런 장소에 사용을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스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유래가 숟가락을 물에 떨어뜨렸는데 물고기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보통 스푼이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스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바다 낚시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민물, 쏘가리 낚시에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베스 낚시에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베스 낚시용으로 사용하는 스푼 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빅스푼도 있습니다. 빅스푼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높은 시즌, 활성도가 좋은 시즌에 서스펜드, 중충에서 떠서 있는 그런 베스들에게 효과적이라면, 우리 도마 낚시를 하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가성비가 좋고 손쉽게 쓸 수 있는 스푼의 크기는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한 14g 정도 되는 일반 스푼을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겨울철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베스를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스푼의 색깔은 두 가지입니다. 금색 그리고 은색 두 가지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물색이 어느 정도 맑은 상황, 그리고 물색이 맑고 그날 태양빛이 좋아서 태양빛이 깊은 곳까지 투과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은색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물색이 많이 흐리거나 그날 날이 흐려서 태양빛이 깊게 투과가 되지 못하는 그런 날은 금색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베스 낚시 루어의 컬러를 보면 거의 두 가지죠. 내추럴 컬러 그리고 어필 컬러. 내추럴
보다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는,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서 어느 정도 베스 입장에서 경계심이 있는 애들을 낚을 때는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내추럴 컬러고, 그리고 어필 컬러, 어느 상황 갑자기 베스가 막 활성도가 올라가서 혹은 물색이 너무 탁해서, 그래서 베스들에게 루어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 사용하는 컬러가 바로 어필 컬러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의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금색이나 은색 모두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물색도 좋고, 오늘 태양빛도 괜찮아서 저는 이런 장소에서는 크게 가리지 않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흐리거나 거기 장소에 물색이 너무 탁할 때는 저는 금색을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장소, 댐권처럼 물이 너무 맑거나 뭐 그날 태양빛이 너무 좋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은색을 사용을 합니다. 스푼 중에는 뭐 콤보 스푼이라고 해서 뭐 콤보 스푼도 있고 이런 민자 스푼도 있고 다양한 스푼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형태, 스푼의 형태나 이런 것보다 겨울철 낚시 모여있는 고기를 낚을 때는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날릴 수 있는 무게, 그리고 입질을 했을 때 제대로 걸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바늘을 채택을 한 그런 스푼을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푼을 가지고 다양하게 놀아볼 수가 있는데, 겨울철 낚시할 때 여러분들이 스푼을 가지고 체크해야 될 장소, 바로 상류권에 있는 물골, 상류권의 얕은 장소가 아니고 물이 흘렀던 자리, 밋밋하다가 딱 떨어지는 자리, 그런 자리 수심이 최소 3m 이상이 되는 곳, 상류권에는 그런 곳, 중류권에는 그 물골이 이어져 나와서 본류로 만나는 톡 튀어나와 있는 곧부리 혹은 험프, 능선, 그런 장소, 그리고 하류권으로 내려온다면 하류권 역시 곧부리 장소나 아니면 제방을 쌓기 위해서 만든 석축 혹은 취수탑 인근 해서 그 저수지에서 어느 정도 수심이 나오고 수온이 내려가도 보다 안정적인 장소, 그런 장소에 모여있는 베스를 공략을 했을 때 조가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온이 낮은 시즌 낚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낚시는 집중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력 있게 끈질기게 낚시를 하다 보면 결국은 베스도 입을 열어주겠죠. 사람이 추운 거지 베스가 추운 게 아닙니다. 외부 기온이나 바람, 그날 뭐 기온이 많이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이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지 물속에 있는 베스와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물론 날이 추울 때는 뜨뜻한 아랫목에서 뭐 귤이나 까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겨울철이어도 베스는 얼마든지 낚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이기 때문에 겨울철 낚시는 따뜻하고 바람이 없는 날을 골라서 한번 출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성비 값,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그런 루어인 바로 스푼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스포츠피싱협회 KSA 그리고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스텝 배정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